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현재 저의 주력 카메라는 2년 전에 출시된 파나소닉 S1입니다. 파나소닉 S1이 출시되고 타사에서는 다양한 고성능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2년 전에 출시된 파나소닉 S1을 메인으로 사용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나소닉 S1의 사진, 영상 성능이 부족함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021년 저도 이제 카메라를 바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파나소닉 S5예요. 파나소닉 S1을 사용하다 S5로 기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파나소닉 S5는 사진과 영상 2마리, 아니 휴대성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현 시점 유일한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풀프레임 그리고 사진과 영상의 퍼포먼스, 거기에 압도적인 휴대성까지 모든 것을 바라는 저 같은 욕심쟁이라면 파나소닉 S5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느꼈던 파나소닉 S5의 모든 것, 운용 노하우, 특히 파나소닉 S5의 동영상 오토포커스를 더 잘 사용하는 꿀팁까지 모든 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파나소닉 S5와 함께 증정되는 원핸드 짐벌인 위비레스, 지윤테크의 위비레스와 파나소닉 S5의 운용 노하우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 영상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처음 구매하시거나 향후 몇 년간 고성능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파나소닉 S5의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나소닉 S5의 전체적인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나소닉 S5는 2420만화소의 풀프레임 L마운트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14비트 로우 촬영과 최대 7연사 5스탑의 손떨림 보정 기능, 그리고 UK 포토와 듀얼 ISO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은 4K 422 10비트 내장 SD카드 기록이 가능하며 파나소닉의 최상위 시네마 카메라인 바리캠과 동일한 14스탑의 브이로그가 기본 탑재됩니다. 또 많은 유저분들의 염원이었던 스위블 액정이 탑재되었어요. 1인으로 영상을 촬영한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분들께 가장 반가운 기능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탑재한 파나소닉 S5의 무게는 바디 기준 650g이에요. 가볍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파나소닉 S5를 사용하며 가장 추천하는 렌즈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제 S5에 장착된 2060 줌 렌즈입니다. 새로 출시된 2060 줌 렌즈는 작고 가벼우며 부드러운 동영상 오토포커스 성능, 특히 S5를 짐벌과 함께 사용할 때 최적인 줌 렌즈입니다. 사이즈를 보세요. 파나소닉의 대표적인 줌 렌즈인 2405 F4와 2470 F2.8의 비교입니다. 정말 작죠? 이렇게 파나소닉 S5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휴대성까지 모든 것을 만족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파나소닉 S5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파나소닉 S5의 외관이에요. S5는 딱 보셔도 전작인 파나소닉 S1, S1R, S1H의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작고 가볍게 재구성되었어요. 파나소닉 S1과 S5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상단 디스플레이의 유무입니다. 상단 디스플레이가 없어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부피가 더 작고 가벼워져 사실 저는 반가웠어요. 그 다음은 파나소닉 S5의 외관상 가장 큰 장점인 스위블 액정입니다. 드디어 이 스위블 액정이 파나소닉 S 시리즈에 탑재되었어요. 개인적으로 파나소닉 S1을 사용하면서 성능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만족하는데 이 스위블 액정이 탑재된 타사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스위블 액정이 탑재된 겁니다. 또 저처럼 혼자서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께 이 스위블 액정의 유무가 너무나도 큽니다. 또 이 스위블 액정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이 카메라가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용으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파나소닉 S5는 합격이죠. S5의 수입 액정은 타사의 수입 액정 대비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낮에 후드나 별도의 액세서리가 필요 없을 거예요. 어떤 카메라들은 후면 액정이 너무 어두워 낮에는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고가의 프리뷰 모니터를 따로 사셔야 됩니다. 그럼 카메라의 부피가 커지고 무거워지면 또 추가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S5는 최고죠. 그 다음 파나소닉 S5는 듀얼 SD카드를 사용합니다. 최근 차세대 저장 매체며 고가인 CF 익스프레스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S5 같은 경우는 422 10비트를 지원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격이 저렴하고 대중적인 듀얼 SD 카드를 사용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파나소닉 S5의 사진 성능입니다. 파나소닉 S5는 2420만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의 로우 패스 필터를 제거해 뛰어난 해상력을 자랑합니다. ISO는 최대 51200까지 지원하며 듀얼 IS로 우수한 고감도 노이즈 성능을 보장합니다. 사실 파나소닉 S5의 사진 성능은 전작인 S1, S1R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S1과 S1R을 사용하면 사진 성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S5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 S5에 정말 궁금한 건 사진 성능보단 동영상 퍼포먼스와 동영상 오토 포커스일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파나소닉 S5의 동영상 퍼포먼스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2021년 3월 현재 파나소닉 S5처럼 뛰어난 동영상 퍼포먼스와 가성비를 탑재한 풀프레임 카메라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파나소닉 S5는 4K 30프레임까지 422 10비트 14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4K 60프레임도 가능한데 4K 60프레임은 420 10비트로 내장 SD카드 기록이 가능해요. 물론 현재는 파나소닉 S5의 동영상 퍼포먼스를 뛰어넘는 미러리스 카메라도 존재합니다. 4K 422 10비트 무려 120프레임을 지원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도 있어요. 하지만 S5 대비 가격이 2배 이상입니다. 또 항상 4K 120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께는 S5의 동영상 퍼포먼스라면 일상을 넘어 상업적인 측면까지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파나소닉 하면 강력한 손떨림 방지 기능을 빼놓을 수 없는데 S5도 우측 손떨림 방지 기능의 탑재로 핸드헬드 촬영 시에도 안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보시죠. 마지막으로 파나소닉 S5의 동영상 퍼포먼스를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리지널 브이로그입니다. 과거 파나소닉의 마이크로 포서드 계열에 탑재되던 브이로그 L이 아닌 14스탑의 오리지널 브이로그입니다. 파나소닉 S1을 현재까지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오리지널 브이로그였습니다. S1은 브이로그를 별도로 구매했어야 되는데 S5는 이 브이로그가 기본 내장됩니다. 그럼 파나소닉 S5와 브이로그로 저장된 실제 이미지와 브이로그를 어떻게 색보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파이널 컷 X를 사용합니다. 파이널 컷 X 전용 색보정 필터인 M 필름룩을 애용하는데 파나소닉 S5의 브이로그에 최적화된 컬러 프로파일이 기본 내장으로 손쉽고 빠르게 브이로그로 촬영된 샷에 색보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손쉽게 파나소닉 S5의 브이로그로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풍부한 컬러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파나소닉 S5의 동영상 오토포커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이런 말이 많았죠. 파나소닉은 동영상 품질은 정말 최고인데 항상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조금 아쉽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최근 다양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위상차 AF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나소닉은 S1도, S1R도, S1H도, S5도 아직 콘트라스트 AF를 사용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콘트라스트 AF보다는 분명 위상차 AF가 더 우수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나소닉 S5의 콘트라스트 AF가 완전히 사용하지 못할 정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저는 파나소닉 S1과 위비레스와 같은 원핸드 짐벌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파나소닉 S5의 동영상 오토포커스는 전작인 S1, S1R, S1H보다 한 단계 진일보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분명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제 파나소닉 S5의 동영상 오토포커스를 120% 사용할 수 있는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파나소닉 S1, S5의 동영상 오토포커스를 최초 설정된 이 AF 모드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고 추천하는 동영상 오토포커스 모드예요. 메인 AF존과 보조 AF존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가능했습니다. AF존의 사이즈는 총 3가지인데 지금까지 제가 S5를 사용해서 느낀 점은 중간 사이즈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AF 사용자 설정은 AF 속도 플러스 4, AF 감도를 플러스 2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AF 이동 속도는 노멀로 설정합니다. 지금 영상이 저의 동영상 AF 설정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5는 분명 S1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동영상 AF 성능을 느끼실 거예요. 절대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유상차 AF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콘트라스트 AF로 이 정도까지 부드럽고 정숙한 AF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솔직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파나소닉 S5를 사용하며 가장 부드럽고 또 빠르게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구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영상 오토포커스는 사진과 달리 무조건 빠르게, 무조건 빠른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빠르면서도 부드럽고 정숙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나소닉 S5의 콘트라스트 AF 정도라면 충분하지 않나. 네,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또 원하는 타이밍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광각 렌즈를 장착하고 넓은 영역을 촬영할 때는 이 동영상 오토포커스 모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2가지 동영상 오토포커스를 사용한다면 최초 설정된 동영상 오토포커스 모드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파나소닉 S5의 동영상 오토포커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파나소닉 S5의 동영상 오토포커스까지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파나소닉 S5와 짐벌 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나소닉 S5를 구매하면 지윤텍 위비레스가 증정되는데 솔직히 지윤테크 짐벌의 아버지격인 제 입장에서 파나소닉 S5와 위비레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흐뭇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파나소닉 S5는 위비레스와 같은 경량 원핸드 짐벌과 궁합이 최고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나소닉 S5는 풀프레임 대비 정말 작고 가벼워요. 그리고 이미지 품질은 최고입니다. 거기에 준수한 동영상 오토포커스 성능까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이 정도면 정말 가볍게 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흔들림 없는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파나소닉 S5와 위비레스는 다양한 기능이 호환되는데 보세요. 지금 S5와 위비레스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비레스에 기본 동봉된 USB-C 타입 컨트롤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파나소닉 S5의 녹화 이제 셔터 스피드, ISO 그리고 노출 보정을 위비레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짐벌을 운영하며 녹화를 누르기 위해 여기에 손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녹화 버튼으로 녹화가 가능하고 셔터 스피드, ISO가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짐벌을 운영하면서 흔들림이 훨씬 적고 더욱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아직 이 파나소닉 S5에 이렇게 많은 기능이 지원되는 짐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나소닉 S5와 짐벌 운용하실 분들을 위해 S5와 짐벌 운용 시 가장 추천드리는 렌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비레스 뿐만 아니라 타사의 원핸드 짐벌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렌즈는 바로 2060 줌렌즈입니다. 제가 처음에 파나소닉 S5와 가장 선호하고 또 추천드리는 렌즈가 2060 줌렌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짐벌 운용입니다. 짐벌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S1과 2405 그리고 위빌 S를 사용했지만 짐벌 운용이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60 줌렌즈는 부드러운 동영상 오토포커스와 무려 350g이라는 압도적인 무게로 파나소닉 S5와 짐벌 운용에서 최고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파나소닉 S5와 위빌 S 또는 타사의 원핸드 짐벌을 운용할 계획이라면 2060 줌렌즈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S5와 위빌 S 2060 줌렌즈를 사용하실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60 줌렌즈 20mm에서 60mm까지 전 구간을 위빌 S에서 한 번에 운용하고 싶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짐벌이라는 것은 무게 세팅을 4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60 렌즈처럼 60mm가 되면 경통이 튀어나오잖아요. 이러면 무게중심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러면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60mm에서 사용할 때 세팅을 다시 하고 또 20mm로 사용할 때 세팅을 다시 한다.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럴 때는 위빌 S에서 2060 줌렌즈의 중간 부분인 35mm 정도로 경통이 튀어나게 하고 세팅을 해보세요. 위빌 S 같은 경우는 모터 파워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다 보니 35mm 정도로 세팅을 하고 60mm로 사용을 하거나 20mm로 사용도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20mm로 사용하다 60mm로 사용할 때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조금은 줄어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느낀 파나소닉 S5의 리뷰입니다. 그럼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파나소닉 S5는 작고 가벼운 무게에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적절한 사진 성능 그리고 압도적인 동영상 품질 거기에 휴대성까지 2021년 3월 현재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유일한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파나소닉 S5가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진과 영상, 특히 동영상에서 4K 60프레임까지 약 2배가 넘는 가격의 카메라들과 동등한 이미지 품질을 원하는 욕심쟁이다 라는 분들은 파나소닉 S5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파나소닉 S5에 궁금한 점은 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파나소닉 S5로 더 편하게, 더 멋진 결과물을 더 가볍게 얻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